안녕하십니까. 저는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외과 장지영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외과 환자에서 기계환기 치료의 기초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디스클로저는 없습니다. 기계호흡을 하지 않는 일반 호흡을 보시면 흡기 시에 횡격막을 아래로 수축시키고 립 머슬을 수축해서 흉곽을 확장시켜서 음압을 형성하게 되고, 이 압력의 차이에 의해 공기가 기도를 통해 폐로 유입되게 됩니다. 반대로 호기에는 수축되었던 근육들이 이완되면서 패시브 프로세스로 폐 속의 공기가 기도를 통하여 배출되게 됩니다. 만약 강제로 호기를 하는 경우에는 인터코스탈 머슬과 업도미널 머슬이 작용을 하게 됩니다. 역사적으로 음압을 이용한 기계호흡이 먼저 시작되었으나 환자의 몸 전체가 기계 안에 들어가야 하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이에 1950년대 초에 양압환기가 시작되었으며, 이에 따라 기계호흡을 위한 기계가 발전해 왔습니다. 양압호흡을 하기 위해서는 환자 얼굴에 딱 맞는 페이셜 마스크나 기관 삭관이 필요합니다. 결국 이러한 이유로 기계호흡을 시행하는 환자에서 세데이션이 필요하였고, 중환자실도 이때부터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양압 환기에 따른 볼륨 컨트롤 모드와 프레셔 컨트롤 모드를 비교한 그림입니다. 기본적으로 벤틸레이터에는 다음과 같이 타임 프레셔, 타임 플로우, 타임 볼륨의 세 가지 그래프가 나타납니다. 좀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볼륨 모드에서 정해진 볼륨을 주기 위해서 프레셔가 점차적으로 증가하였다가 최고점에서 감소 후에 평탄한 부분이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면 플로우 커브에서는 처음부터 일정한 양의 플로우가 들어감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프레셔 모드에서는 처음부터 일정한 프레셔가 흡기 시부터 유지되며, 플로우는 처음에 가장 높았다가 점차 감소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두 모드의 형태를 유심히 잘 기억하는 것이 벤틸레이터 케어에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 볼륨 컨트롤 모드의 기도 압력 그래프를 다시 보시면, 에어웨이 프레셔는 설정된 볼륨까지 폐가 팽창하면서 피크 에어웨이 프레셔까지 증가하게 됩니다. 이때 피크 에어웨이 프레셔는 흡기 시의 압력인 PRES와 호기 시 압력인 PEL의 합으로 표현될 수 있습니다. 이때 실제 알베올라 프레셔는 피크 프레셔가 아니고 플래투 프레셔와 동일하며, 이 값이 벤틸레이터 인듀스드 렁 인저리의 발생에 가장 중요한 값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것을 좀 더 자세하게 수식화해 보면 다음과 같은 식으로 표현이 됩니다. 여기서 P0는 초기 알베올라 프레셔를 나타내며, R은 플로우에 따른 저항, ERS는 호흡기의 탄성입니다. 이 ERS는 렁의 컴플라이언스인 CRS와 역의 관계이며, 이 수식을 통해 CRS는 타이달 볼륨을 플래트 프레셔와 초기 알베올라 프레셔의 차이로 나누어 계산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흡기 시의 기도 저항인 R 값은 피크 프레셔와 플래트 프레셔의 차이에 플로우를 나누어 계산이 가능합니다. 다음의 타임 플로우 곡선을 보시면 호기가 충분히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흡기가 시작되는 것이 화살표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것의 원인을 좀 더 자세하게 확인하기 위해서 End Expiration Airway Occlusion을 하게 되면 토탈 핍이 11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토탈 핍은 벤틸레이터에 설정한 값인 어플라이드 핍과 렁의 과팽창으로 인해서 발생하게 되는 인트린식 핍의 합을 나타내므로, 이 환자에서 인트린식 핍이 6cm H2O 가량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환자의 기도 저항은 플래투
프레셔를 확인해서 계산이 가능하며, 이 플랫 프레셔는 엔드 인스퍼레이션 오클루전을 통해서 계산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하였을 때 피크 프레셔인 42에서 확인된 플랫 프레셔 19를 빼고 플로우인 0.8을 나누었을 때 기도 저항은 대략 29 H2O per liter per sec로 확인됩니다. 이는 일반적인 기도 저항인 10에 비해서 매우 높은 값입니다. 이를 종합하여 보면 이 환자의 높은 기도 저항값과 높은 토탈 핍 값으로 볼 때 COPD에 합당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면 이 ERS 값이 높으면 ARDS나 뉴모니아 등이 있음을 나타냅니다. 메카니컬 벤틸레이터의 방법은 알려진 것만 174가지가 넘는다고 합니다. 이 중 가장 기본적인 모드들에 대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가장 일반적인 모드는 CMV, 즉 Continuous Mandatory Ventilation이 되겠으며, 볼륨을 설정하든가 프레셔를 설정하는가에 따라서 볼륨 컨트롤 CMV와 프레셔 컨트롤 CMV로 나누어집니다. 다음은 환자가 기계호흡을 시작하는 것을 허용하는 Assisted Control Ventilation 모드가 있으며, 현재 대부분의 ICU에서 사용되는 벤틸레이터들은 Assisted Control Ventilation 모드를 기본으로 탑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Synchronized Intermittent Mandatory Ventilation으로 SIMV, 즉 기본적으로 CMV처럼 호흡의 시작을 기계가 하지만 호흡 사이클 중간에 환자의 자발호흡 또한 허용하는 모드입니다. 마지막으로 Spontaneous Ventilation은 호흡 횟수를 전적으로 환자가 결정하게 되며 호흡의 볼륨이 부족한 만큼 압력으로 추가해주는 호흡입니다. 이러한 모드들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CMV에서는 환자의 호흡 노력과 무관하게 설정된 값으로 강제 호흡을 하게 됩니다. 앞에서도 언급하였듯이 볼륨 컨트롤 모드와 프레셔 컨트롤 모드로 나눠지는데, 볼륨 컨트롤 모드는 설정한 타이달 볼륨을 불어 넣어주는 것으로 결과적으로 프레셔의 모니터링이 필요하며, PC 모드는 설정한 프레셔까지 공기를 불어 넣어 주어 타이달 볼륨이 적절하게 나오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VC 모드에서는 타이달 볼륨이 설정되고 원하는 볼륨까지 플로우 레이트가 일정하게 폐가 부풀어지게 되므로 폐의 기계적인 상태와 상관없이 일정한 타이달 볼륨이 유지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반면 PC 모드에 비해서 흡기 말에 에어웨이 프레셔가 높으며 흡기 시의 플로우가 일정하므로 일정하지 않은 알베올라 필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PC 모드에서는 원하는 인플레이션 프레셔가 설정되게 되므로 초기에 하이 플로우가 제공된 후 점차 감소되는 양상을 보입니다. 이로 인해 일정한 압력이 제공되므로 피크 알베올라 프레셔를 확인하기가 쉬우며, 이를 통해서 알베올라의 오버디스텐션을 좀 더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높은 초기의 플로우 레이트에 의해서 환자가 좀 더 편안하게 느낀다고 합니다. 그러나 에어웨이 레지스턴스가 증가되어 있기 때문에 렁의 컴플라이언스가 감소된 경우 알베올라 볼륨이 감소될 수 있다는 단점이 존재합니다. 어시스티드 컨트롤 벤틸레이션은 벤틸레이터 회사마다 다르게 사용하고 있으며 AC 모드 또는 ACMV 등으로 표기하며 일부 회사에서는 CMV로 쓰면서 어시스티드 컨트롤 기능을 포함하고 있기도 합니다. 환자의 자발호흡이 있을 때는 호흡 노력을 허용하며 어시스트하고, 자발호흡이 없을 때에는 만다토리 모드와 같이 호흡을 진행합니다. 또한 이 모드 역시 볼륨 컨트롤과 프레셔 컨트롤 모두 적용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엠모 회사의 ACV 모드입니다. 볼륨 컨트롤로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아래쪽을 보시면 타이달 볼륨이 300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레스퍼레이션 레이트를 15회로 설정을 하였는데 우측에 실제 RR이 15회인 것으로 보아서 환자의 셀프 레스퍼레이션이 거의 없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다음 사진은 다른 회사의 ACV 모드입니다. 프레셔 컨트롤 모드로 설정되어 있으며 설정된 프레셔는 12cm H2O로 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서 타이달 볼륨은 340에서 448ml가 발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중간에 F가 설정 호흡수인데 28회로 되어 있고 위쪽에 FTOT가 분당 30에서 31회로 한 번씩 자발 호흡이 감지되며 똑같은 프레셔로 호흡을 진행하고 하게 합니다. 다음은 SIMV 모드로 기본적으로 만다토리 벤틸레이션이지만 환자의 셀프를 허용하며 환자의 호흡 노력에 맞춰서 만다토리 벤틸레이션의 시점을 변화시킵니다. CMV와 비교해서 사망률이나 이탈 성공률에는 이점이 없으며 워크 오브 브레스가 증가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또한 자가호흡을 허용하기 때문에 LV 디스펑션이 있는 환자에서는 카디악 아웃풋을 감소시키기도 합니다. 보시는 것은 H사의 PSIMV 모드로 프레셔 컨트롤 SIMV 모드입니다. 우측의 파란 원의 값들이 설정된 값으로 환자의 셀프가 충분히 살아있는 상태라 프레셔는 6cm H2O만 주어도 원하는 타이달 볼륨으로 유지가 되고 있으며 설정해 놓은 레이트는 14회지만 실제 호흡수는 17회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타임 프레셔 곡선의 아래쪽에 빨간색 삼각형이 있는 호흡을 자가호흡에 의해서 유발되고 설정된 프레셔 서포트 값에 의해서 지원된 호흡을 나타냅니다. 이처럼 앞에서 보셨던 ACV와 SIMV 모드를 하나의 표로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가장 위의 그림은 처음에는 자가호흡에 맞춰 호흡을 하였지만 그 이후에 자가호흡이 없어서 설정해 놓은 시간마다 기계호흡이 시행되는 ACV 모드 상태이고 두 번째 그림에서는 환자의 셀프가 많아져서 지속적으로 환자에 의해 트리거가 되며 호흡수가 많아지는 것을 보여줍니다. 마지막 그림에서는 기계호흡이 진행되지 않을 때 자발호흡을 할 수 있게 벤틸레이터 서킷의 밸브를 열어줍니다. 그러다가 중간에 한 번만 자발호흡에 맞추어 호흡기에 의해 호흡이 시행되는 것입니다. 환자의 토탈 미닛 벤틸레이션을 환자의 베이스라인 레벨에 맞추기 위한 만큼 호흡기의 호흡 속도가 조절됩니다. 다음은 스폰테니어스 벤틸레이션 모드로 프레셔 서포트 모드입니다. 기계가 환자의 자가호흡을 인식해서 일정한 압력을 추가하는 것입니다. PSV에서는 환자 스스로 렁 인플레이션을 끝낼 수 있습니다. 위의 그래프는 폐가 부푸는 동안의 프레셔와 플로우의 변화를 나타내는 그림입니다. 프레셔 서포트 모드는 흡기 속도가 처음에는 빠르고 점점 줄어드는 양상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시작된 호흡은 흡기 속도가 처음 최고 속도의 25%가 되면 끝나게 되어 환자가 렁 인플레이션의 기간과 타이달 볼륨도 결정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각각의 호흡이 자가호흡에 의한 음압에 의해 일정한 압력의 흡입 보조가 이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프레셔 서포트 벤틸레이션은 자가호흡을 살리면서 위닝을 시도하기 위한 준비 단계의 모드로 흔히 사용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계호흡의 컴플리케이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기계호흡의 혈력학적인 영향입니다. 기계호흡에 의한 양압환기는 인트라소라식 프레셔를 높게 하여 무심실의 애프터로드를 증가시키게 됩니다. 또한 기계호흡을 위한 수면제로 유발된 저혈압은 심근 수축을 억제하고 혈관 이완을 일으킵니다. 반면 파샬 벤틸레이터 어시스트는 인트라소라식 프레셔를 감소시키고 수면제의 요구량을 최소화시킴으로써 기계호흡의 혈력학적 톨러런스를 증가시키는 작용을 합니다. 또한 기계호흡은 펄모나리 하이퍼텐션을 유발하는데 특히 ARDS 환자에서는 흔하게 심장에 라이트 투 레프트 션트가 발생하여 하이폭시아를 악화시키기도 합니다. 두 번째로 기계호흡을 위한 세데이션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벤조다이아제핀계의 약물의 사용은 나쁜 장기 예후를 보여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프로포폴은 짧은 방광기와 세데이션의 질이 좋은 장점이 있으나 장기 투여에 대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최근 많이 사용되고 있는 덱스메덱토미딘은 라이트 세데이션에 유리한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선망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환자의 세데이션의 뎁스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주의 깊게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가능하다면 딥세데이션을 피하기 위해서 매일 세데이션을 중단하고 의식을 재평가한 후 다시 세데이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리치몬드 아지테이션 세데이션 스케일 라스 점수 체계입니다. 중환자실에서 세데이션의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가장 흔하게 사용되는 스케일로서 세데이션의 깊이는 0점부터 마이너스 5점까지 측정 가능합니다. 표를 보시면 소리에 반응하면 일단 라스 마이너스 3점 이상의 의식 상태를 말하며 물리적 자극에만 반응하는 상태가 되면 마이너스 4점 이하로 평가하게 됩니다. 환자의 상태에 따라 적절한 세데이션의 깊이는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 라스 마이너스 1점에서 마이너스 3점 정도를 적절한 세데이션 뎁스로 봅니다. 기계호흡의 세 번째 합병증으로 옥시젠 톡시시티가 있습니다. 특히 60% 이상의 산소에서 주로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익스트라풀모나리 이펙트로는 파라심파세틱 톤의 감소와 바스큘라 레지스탄스의 증가에 따른 카디악 아웃풋이 감소되는 것이 있습니다. 또한 산소에 의한 혈관 수축이 뇌와 관상동맥의 관류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최근 포스트 CPR이나 스트로크 환자에서 하이퍼록세미아가 병원 사망의 독립 인자임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기계호흡은 또한 호흡 근육과 호흡기 감염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호흡근의 디스펑션을 유발하고 위닝을 어렵게 하는데 주로 횡격막을 사용하지 않는 것에 의한 아트로피가 원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기계호흡은 또한 벤틸레이터 어콰이어드 뉴모니아의 위험 인자이며 이것은 주로 오로파린지얼 캐비티로부터의 마이크로 아스퍼레이션에 의해서 발생합니다. 이러한 호흡기 감염을 줄이기 위해 최근 권고에서는 세데이션을 제한하고 되도록이면 기계호흡의 기간을 짧게 할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기계호흡의 합병증은 벤틸레이터 인듀스드 렁 인저리 빌리입니다. 빌리의 기전은 크게 볼루 트라우마, 바이오 트라우마, 심장과 폐의 상호관계, 그 다음에 렁 디플레이션 인저리, 그 다음에 에포트 인듀스드 렁 인저리 등이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심장과 폐의 상호관계에 의한 폐 손상은 기계호흡 시 흡기 때는 라이트 벤트리클의 완전 폐쇄가 되었다가 호기 때에는 라이트 하트에 혈류가 과도하게 차게 되는데 이러한 하이 플로우와 로우 플로우가 반복되면서 엔도셀리알 인저리를 받게 되고 결국 하이 퍼미어빌리티 풀모나리 이데마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러한 벤틸레이터 인듀스드 렁 인저리를 예방하는 것이 기계호흡 환자의 생존율을 높일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렁 프로텍티브 벤틸레이션은 처음에는 ARDS 환자의 기계호흡을 위한 전략으로 사용되었습니다. 타이달 볼륨은 프레딕티드 바디 웨이트의 6에서 8ml per kg로 낮게 주고, 특히 알베올라 프레셔와 동일한 플랫 프레셔를 30cm H2O 이하로 유지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러한 전략으로 기계호흡을 진행하는 경우에 컨벤셔널 벤틸레이션에 비해 환자의 사망에 있어 유의한 감소가 있음이 최근 메타아날리시스에서 보고되었습니다. 그러면 렁 프로텍티브 벤틸레이션의 프로토콜을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타이달 볼륨의 목표는 6ml per kg로 설정합니다. 프레딕티드 바디 웨이트는 다음과 같은 공식을 통해 계산이 가능하며, 이 프레딕티드 바디 웨이트를 기준으로 타이달 볼륨을 계산하여야 합니다. 처음에는 볼륨 컨트롤 모드로 타이달 볼륨은 8ml per kg로 세팅을 하고, 환자의 베이스라인 미닛 벤틸레이션에 맞춰서 RR은 35회 이하로 세팅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핍은 5cm H2O로 설정을 한 다음 타이달 볼륨이 6ml per kg에 도달할 때까지 한두 시간마다 타이달 볼륨을 1ml per kg씩 줄여줍니다. 그런 다음 플래트 프레셔의 목표는 30cm H2O 이하로 하여서 플래트 프레셔가 30 이상이면서 타이달 볼륨이 6ml per kg인 경우 타이달 볼륨을 1ml per kg씩 감소시킵니다. 이렇게 하여 플래트 프레셔가 30 이하이거나 또는 타이달 볼륨이 4ml per kg까지 도달할 때까지 진행을 합니다. 다음으로 pH의 목적은 7.30에서 7.45로 봅니다. pH가 7.15에서 7.30인 경우에는 RR을 pH가 7.3 이상, 그리고 PCO2가 25 이하가 될 때까지 올려줍니다. pH가 7.15 이하인 경우 RR은 분당 35회까지 올립니다. 그럼에도 산증이 지속되는 경우에는 타이달 볼륨을 1ml per kg씩 증가시킵니다. 수술 전 건강한 폐를 가진 서지컬 페이션트에서 기계호흡을 할 때에는 컨벤셔널 스트래티지가 아텔렉타시스를 예방하기 위해서 주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렁 프로텍티브 벤틸레이션 전략이 수술 후 컴플리케이션과 기계호흡 기간을 3배가량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다는 것이 알려졌습니다. 그러므로 페리오퍼레티브 환자에서도 렁 프로텍티브 벤틸레이션을 그대로 적용하면 되겠습니다. 다만 메이저 트라우마 환자에서 수상 후 12시간에서 24시간까지의 어큐트 리서스테이션 페이즈 동안에는 환자의 하이퍼볼레믹 샥으로 인한 메타볼릭 애시도시스를 교정하고, 특히 트라우마틱 브레인 인저리 가능성이 있는 환자에서는 노모캡니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 타이달 볼륨은 초기에 8에서 10ml per kg로 공급하며 하이퍼캡니아를 피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렇게 초기 리서스테이션이 끝나고 나면 벤틸레이터 세팅을 렁 프로텍티브 스트래티지로 조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기계호흡을 중단하기 위한 위닝의 크라이테리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우 다양한 위닝 크라이테리아가 있지만 비교적 잘 정리가 된 프로토콜이 있어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위닝이 가능한지 확인하기 위해서 환자의 Respiratory Failure의 원인이 해결되었는지, GCS가 8점 이상인지, 자가호흡을 하는지, Respiratory Index가 200 이상인지, 혈력학적으로 안정한지를 평가합니다.
이러한 기준들이 충족되면 스폰테니어스 브레싱을 시행하면서 환자가 기침을 할 수 있는지, FiO2 0.4에서 O2 세츄레이션이 90% 이상인지, RR이 35회 미만인지, 핍을 8 이하로 줄일 수 있는지, 호흡수를 타이달 볼륨으로 나눈 값인 RSBI가 105 미만인지를 확인하여서 만족한다면 30분 이상 환자가 숨을 잘 쉬는 경우 익스투베이션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기본적인 기계호흡 모드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상황에 맞게 사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기계호흡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벤틸레이터 인듀스드 렁 인저리를 감소시키기 위해서 렁 프로텍티브 벤틸레이션 전략에 맞는 기계호흡을 시행하는 것이 환자의 임상 결과를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를 위해서 기계호흡 환자의 피지올로지를 잘 이해하고 발생하는 여러 문제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대처하는 것이 요구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